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5% 올라서 26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떨어진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그런 반등 폭이었고요. 외국인이 여전히 3,800억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이 사주지를 않으니까 좀 오르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41,500대까지 갔었고요.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마감은 41,300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0. 거의 6% 정도 오르면서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계속 약한데요. 나스닥은 어제 0.2%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 엔비디아를 많이 우려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6%가 이렇게 빠졌는데 의외로 다른 그런 종목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엔비디아 거의 혼자서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에서도 보시면 애플 같은 종목은 굉장히 강해요. 애플은 1.4%가 오르면서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다시 사상 최고가 근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도 안 빠져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엔비디아 혼자 빠졌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미국 증시는 조금 그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AI 쪽에 쏠렸던 이런 자금들이 조금 다른 섹터들로도 좀 흐르면서 의외로 지금 다른 섹터들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 0.4% 이렇게 올랐는데 올해 JP모건 보시면 상당히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도 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주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쪽 컨슈머 쪽도 지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소비재 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보시면 올해 22%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역시 코카콜라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평소에는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주식들이죠. 코카콜라나 JP모건 같은 이런 금융주나 필수 소비재 쪽 이런 지금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어제는 보합 정도긴 했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요. 월마트도 좋죠. 그러면서 조금 이런 소비재, 금융, 그리고 또 헬스케어도 좋아요.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또 미국 그 GDP가 나왔죠. 원래 2.8%를 예상했는데 3%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성장은 굳건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계속 있죠. 이게 이제 지금이 고점이고 이제부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는 계속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당장 지금 침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할 테니까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이렇게 또 잘 성장을 하는 그런 또 골디락스 상당히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마냥 미국 주식을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그런 상황이라서 참 볼수록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주주가치 훼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참
이 안 좋은 종목들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뭐 두산 같은 경우 정말 뭐 문제가 많죠. 이번에 또 뭐 조금 이 개편안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주주 가치 훼손이 뭐 심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완전히 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도 그렇고 SK 같은 경우도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는 ENS 합병이 거의 뭐 통과가 되는 것 같죠. 이런 것도 여전히 네, 주주 가치 훼손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정도만 지금 뭐 밸류업 공시도 내고 조금 주저하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35% 수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35%면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주주환원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뭐 35%라고 하면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다른 뭐 삼성, SK, 뭐 LG 이런 데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그래도 좀 좋게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조금 좋았던 섹터는 바이오 쪽이 확실히 그래도 조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 확실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뭐 14만 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도 상당히 이렇게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이런 업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렉나자의 이제 매출이나 로열티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숫자에 찍히면 그 숫자를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오 쪽 좀 좋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거로는 뭐 지금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동안 좀 강했던 이런 금융주라던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밸류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KB가 1% 하락, 그리고 신한지주도 1.7%, 하나금융주주 1.7%, 메리츠금융주주가 2%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 쪽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인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코스피 지수는 뭐 참 당분간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이런 코스피 답답한 코스피 쪽을 보는 것보다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이런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0.7% 오르면서 38,000대 위에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미국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참 2700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 좀 우리나라도 좀 개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